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의상대사의 법성계 현대적으로 한번 풀이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4번째 구절이 되겠습니다. 14번째 구절을 보니까 불잡난이라 불잡난 객별성이라 객별성.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잉자는 이의 잉자입니다. 그에 따라 이에 따라 불잡난 잡다 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지럽다 잡난 불 그러니까 잡다하고 어지럽지 아니하다. 그러니 객별성이라 격은 사이 간격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간격 떨어져 있다. 별 다르게 성 이루어진다 라는 뜻인데, 결국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13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9세 10세 9세와 10세가 상호적이다. 이 적이란 말은 지난번 말한 대로 결국은 이꼬르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꼬르. 9세 10세가 상호간에 항상 적한다 같다. 그래서 9세가 10세라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시간의 이제 흐름을 봤었을 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다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과거도 과거 현재 미래, 현재도 과거 현재 미래, 미래도 과거 현재 미래가 이건 이제 구세잖아요. 그렇죠? 339. 10세는 여기다가 이제 바로 일념 이 순간 이런 뜻으로 이제 이런 개념 봤을 때 그걸 합친 것이 또 10세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 9세든 10세든 항상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앞에는 또 이 일념이 한순간이 영원한 무량겁이, 과거의 무량겁이 일념이고 일념겁이 곧 무량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혹자들은 생각은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과거가 현재와 같고 현재와 미래가 같고 미래가 현재와 또 과거와 같다라고 했었을 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를 따져보면. 그런데 뭐라고 의상대사 법성계에는 풀이하냐면 인불잡나다. 그같이 과거가 현재고 과거라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과거다 해같이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서로 인불잡나나 서로 엉키지 아니하고 있고 엉키지 아니하고 각각 모양을 이루고 있다. 과거는 과거대로 흔들어 있고 현재는 현재대로 있고 미래는 미래대로 있다라고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는 각각 존재하는 거지. 그때 제가 같다고 하는 것은 시간은 항상 이렇게 영속되어 왔다 했잖아요. 그렇죠? 영속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꾼다 하더라도 과거에 쭉 꿨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과거에 다 포함됐고 미래에 내가 한순간을 어떻게 하냐에 또 미래에 다 관련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의 흐름을 봤었을 때 어느 한 것도 놓치면 안 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같다고 얘기를 했는 것 뿐인데, 그래서 같다고 하면 항상 같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을 해야 되느냐? 그럼 연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거는 과거도 현재는 미래대로 있어요. 각각
격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하려면 저는 이제 무슨 예를 드냐면 이제 탓이라는 뭐 말을 했을 때 난 따질 때 또 다른 말로 잣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또 뭐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나만의 잣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만의 잣대도 이것이 과거에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고. 과거에 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나는 저 사람을 그렇게 본다 등등 할 때. 근데 이는 잣대가 틀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과거는 과거뿐이고 현재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반경을 보고 어떤 그 순간을 보고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걔가 천선을 했나 안 했나라고 살펴봐야지 과거에 그랬다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좋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는 그대로 있는 거고 현재도 있는 거, 미래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과거에 계속 인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재미난 경제학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매몰 비용. 영어로는 이제 선크 코스트라고 하는데 선크 코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영자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 매몰 비용을 갖고 의사결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에 고려하면 안 되는 그런 비용, 이미 지출됐는데 그 지출된 비용은 해소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쉬운 예를 하나 드린다면 이런 게 있죠. 뭐 어떤 영화를 보는데 요즘 영화 비용이 한 뭐 16,000원 정도 하나요. 어떤 A라는 영화를 보러 갔었을 때 이제 16,000원을 내고 갔다 이거죠. 근데 한 10분 정도 흘러갔다 이거죠. 가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재미가 없더라 이거예요. 요 순간까지. 이때 의사 투입된 비용은 내가 들어간 16,000원 어떻게 들어왔기 때문에 해소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10분 또 흘러가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순간에 요 순간에 의사 결정을 할 때 16,000원과 10분이 흐르는 것은 이 바로 이 매몰 원가, 매몰 비용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만약 영화가 만약에 60분짜리라면 나머지 50분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만약 계속 의사 결정할 때 50분 동안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만보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16,000원 낸 거가 10분이 아까워서 끝까지 보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결과적으로 재미없다. 끝까지 보는 사람은 재미없다 하고 결론하시는데 그만두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 50분 동안만이라도 내가 알차게 만약에 보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에 투입된 요 원가 갖고 계속 앉아있을 건가? 아니다. 나는 과거에 들어간 비용을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건가?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이와 비슷한 거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도 하는 바로 대부분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주식을 10,000원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 갑자기 이제 1,000원이 떨어져 9,000원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주식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선다면 8,000원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내가 10,000원 주고 샀으니까 이 자꾸 떨어지면 손해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10,000원이 떨어졌다. 요 1,000원이 떨어진 비용은 매몰 원가거든요. 9,000원 기준으로 내가 판단해야지 10,000원 갖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와 같이 경영자는 과거에 투입된 현재의 의사결정에서 아무 값어치가 없는 비용을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꾸 과거를 덜미기는 것은 내가 15,000원을 줬기 때문에 또 현재 10분 본 게 아깝기 때문에 지금 계속 또 영화를 보는 건 안 되겠죠. 뭐 비슷하게 뭐 남녀 관계도 그렇겠죠. 과거에 내가 저 사람한테 했는 거라든지 부모가 자식들한테 공부시킨 거 내가 그걸 어떻게 키웠는데 쟤를 어떻게 그냥 가만둘 수 있겠느냐 계속 끌고 가는 거. 정부도 마찬가지 예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감하게 예산이 투입을 뭐 100억짜리 어떤 정책 사업이 있는데 이게 미래 이 가치가 효과가 있나 없나 라고 이제 쉽게 말해서 축구장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야구장 같은 경우. 뭐 올림픽 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지었다. 과거에 한 100억 가까이 들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 축구장을 계속 존치하느냐 말아야 되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과거에 100억이나 투자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버릴 수 있겠냐. 그렇게 바로 과거에 투입된 매몰 비용 갖고는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뚜렷하고 미래 미약한 어떤 특별성을 존재하기 때문에 다 무관하게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 비슷한 얘기를 하면 된다면 이런 얘기가 있겠죠. 뭐 북한 산성에 남한 산성 가보면 큰 바위가 있고 여기 조그마한 바위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이게 하나의 산성으로 지금 산성이라 했었을 때 이 존재의 가치를 이 존재 가치가 산성에 과연 매몰되겠느냐. 요 남들의 가치가 있지 않겠냐. 그죠? 여기 없어지면 산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10세가 9세가 상호간에 언젠가 같다고 하더라도 또 과거의 한순간이 미래의 무량급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매몰되지 않냐고 얼마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과거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지 아니하면 뭐 지옥 간다 등등 그런 얘기를 뭐 저 친구들이 기독교 주의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매 순간에 잘 지내면 된다. 설령 다음 세계에 지옥가 있다고 한다면 지옥에 가서 그 순간에 내가 뭐 잘하면 되지 않겠냐. 그에 대해서 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이제 뭐 연관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보면 과거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시집을 간다. 남자는 장가를 간다.
그러면 과거에 시집자고 간다, 장가를 간다는 뜻은 이 의의가 참으로 참 이 큰 뜻이 있습니다. 시집을 간다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집에는 나만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본데 이제 시집에 지금에서 남자의 집이죠, 그렇죠? 남자의 집에 가서 집 베푼다. 그러니까 여자는 시집 간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란한 계체를 잊어버리고 그 상대인 남자의 집에 가서 가문을 잇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를 잇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 보니까 여자의 존재는 대를 잇기 위한 도구뿐이지 자체의 그 존재 가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장가간다 할 때 이 장가간다는 말은 순전한 우리말입니다. 뭐 굳이 이 한문으로 뭐 표현은 잘 안 하는데 그러다 이제 한문을 풀이하면 이 장자를 이 어른 장자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러나 순 우리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장가간다 할 때 뭐 기른다는 의미로 가정을 이룬다 그런 의미로 풀이를 하고 싶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시집간다 장가간다 라는 표현은 좀 각자 객별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자기라는 존재를 없애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단어가 쓰냐면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결혼한다. 결자는 매절 결자잖아요, 그렇죠? 매절 결자. 혼은 이제 혼인할 혼자인데 결혼을 혼인할 혼자인데 그러니까 뭐 이 혼자는 혼인할 혼자지만 저는 뭐라고 했냐면 영혼이라는 생각을 해요. 영혼끼리 맺는다 그런 뜻.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부부는 일심동체가 뭐 되려고 하고 그런데 일심동체가 뭐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심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중에 20, 30년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이제 일심동체가 됐냐 안 됐냐 살펴보는 거고 일심동체가 안 되면 그때 이제 헤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말은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영혼끼리 하니까 결혼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다. 상대를 위한 거다. 즉 남자가 여자가 있다면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뭐를 해줄 건가? 연을 몇 번 난 다음에 또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뭘 해줄 건가? 남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남자는 돈이 많고 여자는 지식이 많다. 근데 남자는 지식이 없고 여자는 돈이 없다 했을 때 서로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의 돈으로 여자는 자기 지식을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자는 여자의 또 지식으로 남자의 돈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거고 서로 간에 부족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날 결혼을 하는 거지 시집간다 장가간다 표현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참 다른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과거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을 때는 객별성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결혼은 요즘은 객별성이 있는 건데 각자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법성계 14구절도 참 재미난 말이다. 아까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과거, 현재, 미래를 따졌을 때 각자 거기에 존재의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것에 과거에 매몰된 원가 비용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과거의 미래는 깨끗이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남녀간에 결혼한다고 입장이 있었을 때
각자의 존재 가치가 다 있는 거죠. 각자의 존재 가치가 있는데 그 각자의 존재 가치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상대가 필요한 것을 내가 가져다 선 거고 또 상대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결혼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혼은 항상 깨지기 마련이다. 앞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항상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런 것을 해줄 것이 없다면 그는 안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법성계 시사 구절은 이해를 하시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해석은 각양각색대로 다 해석할 수 있지만 혜원이는 혜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이제 법성계는 총 30개 구절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30구절인데 이제 전반부 마지막 구절 15구절은 뭐냐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발심 자격론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초발심 시는 떼시자입니다. 떼시자. 초발심이 처음 마음이 변장각이라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14구절까지는 어떤 우리가 법성원용 무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구절이 법의 성품은 원용해서 무이상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면의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같다 의미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같지만 각각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끝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15구절은 이렇게 초발심시 변장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 구절 또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